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고용 지표가 9월 1일에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따른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함께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그 15만 1000건 정도가 이제 기록이 됐고요. 그 전문가 예상치로서는 18만 건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ADP라고 해서 그 민간 고용 조사 업체가 전날 발표가 했던 그 추정치는 그때 기록은 7만 건 정도 됐었는데, 이래서 그 흔히 말하는 고용 지표 발표되기 전에 시장 예상치는 좋게 나올 거다라고 대부분 다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적게 나와서 15만 1000건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희박해진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다른 그 지표들이 그냥 달러가 그 강세가 다시 약세가 전환이 되면서 다른 상품 가격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신흥국 통화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좀 그 주목하는 점이 있다면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맥락을 보게 된다면 그 비농업 고용지수가 3개월 평균이 23만 건이었고요. 6개월 평균이 17만 5천 건이었고 올해 평균이 18만 건이다. 추세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1년 이후에 평균이 7만 1000명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40% 정도였는데 55%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보게 된다면 9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우선은 그 시장은 반응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반응은 그 9월 달 금리 인상은 힘들다라고 봐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했던 건 결과적으로 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산유랑 동결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태스크포스가 결성이 돼서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봐서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6% 가까이 폭등을 하다가 이제 장 마감은 2% 정도 됐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알렉산더 노박 흔히 말하는 에너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유가가 50달러에서 60달러 정도에 형성되는 게 그 오펙 회원국들의 이익에 부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가 향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시장은 좀 어느 정도 경제가 좀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외국인도 주식을 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100원 선 정도가 지지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 흔히 말하는 그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버텨주는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된다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외국인들이 그 9월 장에는 계속 사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흥국 증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지연, 그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엔화 강세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보니까 원달러나 엔달러 다 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현재 어제 이제 구로다 총재의 발언 이후로 다시 엔화가 강세가 됐습니다. 강세가 됐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통화 완화 정책을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구로다 총재가 그 발언 이후로 이제 강세가 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일본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그 통화 정책을 더 쓰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립 서비스 멘트만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상이 지연되는 그 효과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9월, 10월 달, 11월 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이 힘들더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9월 달, 10월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하기 참 좋은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그리고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으로 본다면 성강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중국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이 홍콩 증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강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그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보게 된다면 아직 10% 정도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중국 증시나 아니면 성강통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증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그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2,100포인트까지도 그 터치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에 보면은 요즘에는 대형주는 좀 잘 가더라고요.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좀 잘 가는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중소형주 종목들이 힘든 장세가 펼쳐지는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에서 있어서 전망이나 투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라고 보게 된다면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글로벌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 온다면 다시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들을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 코스닥 종목들을 사놨다가 아니면은 나간다고 했을 때 잘 팔리지 않는 거래량이 낮아서 팔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매수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현대차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생활건강,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순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흔히 말하는 패시브 자금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액티브하게 어떤 자금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지금은 국내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가 거품이 어느 정도 꺼지고 있는데요. 이 거품이 다시 11월 달 상장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다시 거품이 살아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들어온다면 다시 이제 펀드를 편입하는 바이오 종목이나 다른 종목에서 다른 주식을 팔고 또 흔히 말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편입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보통 지금까지 20% 정도의 바이오가 편입됐다면 또 다시 5%나 10% 정도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바이오에 대한 거품보다는 오히려 바이오에 대한 실적이 안 나는 기업들 다시 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나 아니면 실적이 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리스트업에서 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환율 혜택을 보는 기업들 그리고 엔화 강세의 혜택을 보는 그런 기업에 그리고 실적이 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